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는 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색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뭔가 새로운 흐름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점점 익숙해지겠죠. 또, 익숙해지면 또 뭔가 좀 더 신중하게 낯선 듯이 또 이렇게 하는. 자, 오늘 또 열심히 좋은 프로그램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 받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 누가 하실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다. 용인에 사는 신명다령입니다. 네, 잘합니다. 네,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부부가 음, 한평생 마음을 잘 맞추어서 네.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실 거예요. 네, 살다 보면 음, 미울 때도 많고, 네, 뭐 원망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네. 그래도 어떡합니까? 서로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데, 네. 부부가 한평생 잘 살려면은 네.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네. 전 뭐 머리 깎고 사니까 마누라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면 느끼는 게 본래 우리는 본래 다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에서 둘이 나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져 있는 세계 존재들은 모두가 다 본래 하나에서 왔기 때문에 본래 하나로 귀환하려는 뭔가 회항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계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면 뭐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화락천이다, 타화자재천이다 이렇게 뭐 색계, 무색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 타화자재 그랬잖아요. 타화,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된다, 자유자재하게. 그래야지 뭔가 아니 색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락천도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낯선 사람들이 태어난 부모님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공부한 정도 다르고 전생에 또 업도 다르니까 만나서 같이 산다는 게 참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무량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조차가도 우린 수행이에요. 부부가 같이 만나 가정생활하는 것조차가도 대단한 그런 어떤 구도자의 역정 같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아시죠, 그죠? 니마모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영화 같은 거 보니까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100살 이렇게 100세 넘으시고 뭐 100넷 101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참 그 할아버님이 그런 마음이시니까 그런 게 그렇게 흘러나오셨을 텐데 할머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매일매일 어쩜 이렇게 점점 예뻐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100살 가까이 되셨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을 뭐 다 다르게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뻐진다는 게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마음자리 가운데 하나인 마음이 돈독할까. 결혼 생활 90년 가까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88년인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사랑은요, 하나가 되려는 치열한 노력 같은 겁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둘이 이렇게 부부가 살면서 당신이 말이야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면 이건 파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부부는 금강경에도 그러잖아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우리가 하나로 만난다는 건 결국 뭐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뭐냐,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할 때마다 아까 할머니 말씀, 할아버지 말씀 많다나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남편한테 당신은 왜 이렇게 매일같이 멋져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남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웃잖아요, 그죠? 웃음 가운데 하나가 된다고 그런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워린 스마, 우리는 웃음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이 광활한 우주가 허공이잖아요. 허공은 가릴 수가 있습니까?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본래 우리 마음이 허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덩어리져 있는 남 이것만 따지다 보면 거기서는 갈등을 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 말에 뭐죠? 부부싸움 뭐라 칼로 물베기 그러잖아요. 물을 칼로 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네,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언제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가 되는 마음. 그러니까 플라톤의 그 티마이스 크리티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랑에도 급수가 있다. 처음에 만날 때는 남녀가 만날 때는 껍데기로 만나니까 에로틱하게 만난다는 겁니다. 물론 마음의 교류는 있겠죠.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그러고 한 단계 더 나가면 감정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필리아적인 사랑이래요. 그다음에 점점 올라가서 하나가 되는 사랑, 그런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랑도 점점 깊어지면 하나가 되신대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아주 대단한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자꾸만 노력하면 급수가 높아진다. 운동도 자꾸만 하면 급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사랑하는 가운데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다. 내가 있으면 남이 금방 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운데는 가능한 한 나를 내세우지 않고 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고 나를 녹이기 위한 겁니다. 허공이 되기 위한 거잖아요. 나를 녹이기 위한 그런 공부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기심을 깨뜨리는 거. 이기심이 모든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기심이 모든 악덕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부가 한평생 잘 살려고 한다면 다른 거보다 꼭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부부의 삶은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삶은 수행자의 그것이다. 물론 거기에 이제 하나가 되면 될수록 즐거움이 있습니다. 제가 꼭 이런 말씀드리는데 수행자의 길이라는 건 길을 가잖아요. 구도자. 부처님 나라로 차를 타고 가면 갈수록 걸어가면 갈수록 점점 더 환희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참선하거나 기도를 하다 보면 영험을 입는다 그러는데 가필 입는다 그러죠. 점점 부처님 길을 향해서 가다 보면 하나가 되다 보면요. 점점 즐거움이 가득해집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아도 정말 환희로운 그런 삶을 엮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부부 가운데는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다. 당신 왜 이렇게 매일매일 예뻐지지? 이렇게 100세가 다 됐어. 100세 되신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삶을 도모하시면서 부부간의 삶은 칼로 물베기 그런 것처럼 일단 부부가 한 덩어리가 되면 육신이 한 덩어리가 되지만 그게 끝나지 않고 마음도 한 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 가정에는 만복이 뜹니다. 제가 보면 부부간의 불화한 가정은 여러 가지로 재앙이 많은 걸 체험으로 제가 압니다. 아이들도 곤란한 아이들이 나오고요. 또 부부간의 병도 많고요. 독소도 많이 쌓이는 거예요. 오늘 꼭 당부드리겠네요. 마지막 말씀 뭐냐? 부부의 만남은 구도자의 행로다. 영혼을 가는 역정이다. 그러니까 존 뷰년의 말마다 철로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이런 거 말하면 부부의 만남은 신의 세계로 가는 그런 그 역정이 같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조금 더 부부 관계를 다시 한번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 누가 하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칠식기 월정아입니다. 네네네. 질문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뉴스를 보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네, 그렇죠. 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팅을 당한다고 하는데 사람 쉽게 정신적으로 지배당하는 것일까요? 네. 보도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가스라이팅. 이른바 말하면 이 가스라이팅은 1940년대, 50년대 그때 분들은 다 아세요. 유명한 영화입니다. 가스라이팅. 이 영화는 잉그리드 버그만이라고 스웨덴 출신이 아주 제가 어렸을 때도 잉그리드 버그만 그러면 아주 미녀였습니다. 로셀린이라고 세계적인 영화 감독하고 같이 연애 걸어서 결혼해서 살고 그랬는데요.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포스터에도 가스등 이렇게 가스등 해가지고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가스등 가스라이팅은 뭐냐면
그 샤르도보아의 이른바 유명한 불란서 계열의 배우인데 둘이 이제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 샤르도보아가 이른바 말하면 전략적으로 결혼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잉글 버그만의 그 집에 그 어머니인가 할머니가 아주 훌륭한 보석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접근을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이게 가스라이팅 어디서 나오냐 이거니? 이게 아래층이다 보니까 위층에서 전기를 켜면 아래층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층에서 이제 남편 된 사람이 전기불을 켜니까 이거 뭔가 전기가 왜 이렇게 가스등이 어두워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뭐라고 하니? 어둡긴 뭘 어두워? 난 어두워. 난 잘 다 보이는데. 실제로 어두운데. 그러니까 그래. 난 잘 어두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당연하겠죠. 그러면 아니야 잘 보여 나는 이래버리면 그런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위축시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아이들 키우면서도 니까짓 게 뭘 안다고 그래? 이래버리면 아이가 그래 뭐 자꾸만 위축되거든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이렇게 야단치는 건 너 잘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마디 두 마디가 사람들을 자꾸만 주눅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주눅들게 만드니까 심정적으로 자꾸만 위축되고 약화됩니다. 그와 같은 그런 심리상의 자기를 약화시키는 괜히 의도적인 거죠. 뭔가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간에 자꾸만 상대방을 뭔가 하니 약화시키는 그런 용어를 쓰면서 그 사람을 점점 위축시켜서 자기의 의지대로 통제시키려는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을 뭔가 움직이고 싶은 그런 의도가 그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범죄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영국에서는 실제로 이걸 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가지고 이거는 범죄다라고 해서 법령으로 상대방을 자꾸만 위축시키는 어떤 단어라거나 말이라거나 수를 자꾸만 쓰면 법적으로 그 사람을 위축시켜서 그 사람의 개성을 individuality 그 개성을 뭔가 약화시키는 그럼 사람이 점점 취약해지거든요. 약화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을 연출하는 것은 그를 내 손아귀에 꽉 잡기 위해서 내 손아귀에 꽉 잡고 그 사람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또 남편을, 또 직원들을 너 뭐 이따구로 해버려 이러면 자기 능력에 대해서 뭔가 잠깐 위축되거든요. 그러면 점점 할 일도 못해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다 잘 되려고 하는 짓이야? 잘 되려고 하는 말이야? 아이들이 자꾸만 뭔가 하니 점점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그 위에 사람들이 특히 뭔가 하니 그런 경우가 많죠. 위에 사람들이 다 이거 말이야. 네가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뭐 이래가면서 그러면 이거 나는 이거 항상 이거 모자라는 인간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가스라이팅이 아주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장악하려고 그런 용어를 계속 쓰는 겁니다. 윗사람일수록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한 어떤 상황에 자기가 잘 대처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 직원이다, 아들이다, 딸이다, 남편이다, 아내다 이렇게 되면 그런 것을 딱 하면 그럴 경우에는 물론 상대방과 다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관이 투철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뭔가 이렇게 의도해가지고 이걸 분명히 내가 좋은 의도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취약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선은 선이고 후는 후고 주관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주관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선 뭔가 하니 계속 억눌려 살다 보면 자기 능력 발휘도 못하고 결국 그 사람의 손아귀에 쥐어서 살다가 도태될 가능성이 많아요. 도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항상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가스라이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불교에서는 항상 뭡니까?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누가 나를
손에 쥐고 흔들려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부처님 말씀대로 내 안에 부처님 계시고 나는 양심에 비춰서 불성에 비춰서 난 이거 최선을 다해서 했다. 난 이거 열심히 했는데 뭐 모자라는 건 모자란 대로 앞으로 보충해 갈 테니까 너무 그렇게 섭섭하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는 사회는 도처에 가스라이팅이 펼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장악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을 항상 뭔가 하니 나의 어떤 그런 나의 어떤 그런 능력 하에서 뭔가 좌지우지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인간의 심성 가운데 상대방을 정복하고 싶어하는 정복욕 같은 게 있고 나의 수하에 누구나가 다 지배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지배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그렇게 상대방을 뭔가 함부로 다루게 된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거나 자기가 무슨 과장이건 장자리를 달았거나 부장이건 간에 자기 직원들을 키워야지 자기도 크는 겁니다. 자꾸만 뭔가 억누르고 짓밟고 이러면 자기도 결국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 점을 유념하시고 내가 아버지다 어머니다 직장의 장이다 뭐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가스라이팅 이건 그래서 영국에서 이 가스라이팅을 법으로 금하는 그래서 만일에 이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 법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징계를 가하는 법안을 영국에서는 통과시켰어요. 만남이라는 건요 우리가 성불하기 위한 도상에서 어차피 나도 이 세상에 왔을 때 엄마 아버지 뱃속에 태어났잖아요. 허공에는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뱃속을 타고 나와서 수행자로 살아가야만 된 존재들이 허공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생본사유 그러잖아요. 생유, 본유, 무슨 사유 중요해가지고 허공 가운데 우리는 부부간에 만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렇지만 부부간의 만남이라거나 무슨 도반사의 만남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뭔가 정성과 그리고 구도자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꼭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세상에 뭐라? 공짜는 없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